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전 가족의 울음 속에 조용히 조문을 하던 한 여자와 아이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 낯선 침묵, 그리고 그 아이의 눈매가 이상하게 아버지를 닮았던 게 걸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조문 대상이 누구시죠?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장례식장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고인과 저희 아이는 부녀지간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언니, 저 여자 누구야? 작은아버지의 딸 은지가 제 옆구리를 찌르며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쪽을 봤죠. 아이 손을 꼭 잡은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 검은 원피스 차림에 시선을 자꾸 바닥으로 떨구고 있는 모습. 그 옆에 있는 아이는 많이 울어서인지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계속 유골함 쪽을 힐끔거리다 말고 제 눈과 마주쳤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 아이의 눈매. 아버지 어릴 때 사진에서 본 눈매랑 똑같았거든요. 그쪽 누구시죠? 작은아버지가 조용히 다가가 묻자 그 여자는 잠시 고개를 숙인 뒤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고인과 예전에 인연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조문만 잠시 하고 가겠습니다. 인연? 무슨 인연이죠? 장례식이 장난입니까? 작은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격해지자 제가 나섰어요. 잠시만요. 아이도 있고 조용히 조문만 하고 가시겠다고 하잖아요. 그 여자는 제 눈을 피하면서 작게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례식 내내 그 여자는 누구와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저 한참을 아버지 영정 앞에서 울다 가려던 순간 엄마가 나섰어요. 잠깐만요. 혹시 그 아이 성이 뭐예요? 그 여자가 멈칫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윤이요. 아버지 성이요.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성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여자는 아이의 어깨를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말씀드려야 할까 망설였지만 이 아이는 고인의 자식이에요. 아버지와 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 말의 순간 조문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쏟아졌고 작은아버지는 버럭 소리쳤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고인 명예에 눈 끼치지 마세요. 하지만 그 여자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그 여자 그리고 아주 어릴 적 그 아이가 함께 찍힌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그 사진에 구겨진 테두리 그리고 뒷면에 적힌 글자 하나. 2009. 여름 처음이자 마지막 가족 여행. 엄마는 그 사진을 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국화꽃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작은아버지는 말도 안 돼를 연발하며 그 여자를 향해 다가섰고 장례식장은 조용한 전쟁터가 되어버렸죠. 근데요,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왔던 말. 그 사진 저도 본 적 있어요. 모두가 일제히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머뭇거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책상 서랍에 비슷한 사진 있었어요. 누구냐고 물었을 땐 그냥 옛날 동료라고 했는데 그 여자분이랑 아이 맞는 것 같아요. 민정아,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너 그걸 왜 지금에서야 말해? 엄마의 눈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저도 혼란스러웠거든요. 그때 봤던 사진 속 아버지의 표정, 지금까지 봤던 그 어떤 가족 사진보다 편안한 미소였던 게 잊히지 않았어요. 그 여자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아버지는 저희 존재를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장례식엔 아이가 꼭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해서 아이도 똑같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 작은 손에 쥐어진 국화 한 송이. 그 손이 영정 앞에 다가갈 때 어느 누구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입을 열었을 때 정말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아빠 나왔어.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아이가 뱉은 아빠라는 단어가 왜 그렇게 무겁고 진심으로 들렸는지. 진짜였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였어요. 장례가 끝나고 그 여자는 조용히 절 찾아왔어요. 혹시 이 편지 받아주시겠어요? 편지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직접 쓰신 거예요. 당신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흰 봉투. 익숙한 필체. 투. 민정 편지를 뜯자 첫 줄부터 눈물이 쏟아졌어요. 민정아. 내 딸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아빠가 너한텐 미안한 일이 많다. 너한테 다 말 못하고 떠나는 거 이기적인 거 안다. 하지만 꼭 이건 전해주고 싶었어. 너랑 지낸 시간 아빠 인생에서 제일 후회 없는 날들이었어.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
아빠가 두 번째로 만든 가족도 아프지 않게 해줘. 저는 편지를 덮고 한참을 울었어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 왜 다 숨겼을까? 왜 나한텐 아무 말도 안 했을까? 뒤따라온 엄마가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너 지키려고 그랬을 거야. 네가 충격받을까봐 너한텐 항상 완벽한 아빠로 남고 싶었던 거겠지. 근데요, 그 순간이었어요. 엄마가 말끝을 맺자마자 작은아버지가 들어오며 말했죠. 민정아, 이거 너도 봐야겠다. 그가 내민 건 아버지 명의로 된 봉투 하나. 공증 문서 상속 관련 공증 문서. 그 낡은 봉투 하나가 우리 가족을 단숨에 갈라놓을 거라고는 그땐 상상도 못했어요. 작은아버지는 봉투를 조심스레 열어 안에 서류를 꺼냈고 우린 모두 숨죽인 채 그걸 지켜봤어요. 이거 너희도 같이 봐야겠다. 나 혼자 못 본다. 상속인 명단. 첫 줄엔 익숙한 이름, 우리 엄마, 작은아버지, 나. 그 다음 줄에 윤아린 2009년생 잠깐. 윤아린? 할인이? 그 아이 이름이? 순간 작은아버지 손에서 종이가 툭 떨어졌어요. 아니 이게 말이 돼? 엄마도 입을 틀어막았고 저는 아버지의 필체로 또박또박 적힌 그 이름을 한 글자씩 되새겼어요. 그 아이는 정말 우리 아버지의 자식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걸 인정하셨던 거예요.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넘기다가 끝에 붙어있는 노트 조각을 발견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인이에게 내 이름을 남겨주고 싶었다. 미안하다. 다 말하지 못하고 떠나서. 민정이도 이해해주길 바란다. 아이에게 억울함 남기지 말아다오. 그것만은 부탁이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문서를 접어 내려놨어요. 작은아버지는 이건 무효야. 어떻게 이런 걸? 하며 흥분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내 안에서 한 가지 감정이 떠오르고 있었거든요. 억울한 감정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이요. 그 아이가 장례식장에서 영정 앞에 서서 울던 모습. 그건 가짜일 수 없었어요. 그 아이 역시 우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자격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버지 방을 다시 정리하다가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열쇠로 잠겨 있었지만 서랍 깊은 곳에서 여분 열쇠도 함께 발견했죠. 상자 안엔 사진 몇 장과 함께 한 통의 편지와 CD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할인이가 10살 되던 해 내가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냈다. 그날을 녹음해뒀다. 혹시 내가 말하지 못한 진심이 있다면 이걸 전해다오. 그 CD를 노트북에 넣었어요.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할인아, 오늘 어디 갔었지? 사진관. 누구랑 갔지? 아빠랑. 아빠가 오늘 가족 사진 찍자고 했잖아. 그래, 우리 할인이 아빠 딸 맞지? 응. 나 아빠 딸이야. 아빠,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몰래 봐야 돼? 그 순간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버지는 그 아이와 가족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게 죄라면 그 죄를 혼자 짊어지고 떠나셨던 거예요.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쯤 지나 할인이 엄마에게 연락을 했어요. 한참을 망설였지만 그 아이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아버지를 보던 그 눈. 그건 진짜였어요. 그 어떤 거짓도 없었어요. 저예요. 민정이요. 혹시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상대는 말이 없었고 몇 초 뒤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작은 동네 카페에 할인이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녀는 평범한 옷차림이었고 할인인 조금 낯을 가리는 듯 제 옆을 힐끔거리기만 했죠. 먼저 입을 연 건 저였어요. 저 어떻게 아버지를 만나게 되셨어요? 그녀는 조용히 커피잔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그분이 지방 내려와 계시던 시절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근처 작은 서점에서 일했어요. 책을 참 자주 빌리러 오셨죠. 말수는 없는데 참 따뜻했어요. 그때부터였나요? 네. 근데 그분은 늘 선을 지켰어요. 가족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더 조심하셨어요. 그럼 할인이는 실수였어요. 하지만 그분은 그 실수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셨어요. 할인이는 조용히 엄마 옆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저 물어봐도 돼요? 응, 말해봐. 우리 아빠 언니한텐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질문에 정말 할 말이 없어졌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죠. 착한 사람이었어. 말이 별로 없고 혼자 책 보는 걸 좋아했어. 근데 내겐 늘 최고였어. 나한텐도 그랬어요. 할인이의 작은 목소리 그 안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어요.
그녀 그러니까 할인이 엄마는 잠깐 망설이다가 종이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그분이 민정 씨한테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유산 문제 말고 그냥 아빠로서. 봉투를 열자 그 안엔 일기장 복사본과 사진 한 장 그리고 엽서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엽서 뒷면엔 짧은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죠. 딸이라는 존재는 마음이 둘이 되는 기분이더라. 민정이가 웃는 날은 내 심장이 웃는 날이었다. 그걸 읽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사람은 분명 두 가족을 사랑했어요. 다르게 그러나 진심으로. 집에 돌아와 아버지 책장을 다시 보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책 한 권을 꺼냈을 때 거기엔 작고 낡은 봉투가 끼워져 있었어요. 법적 유언장 사본 민정에게만 전달 바란 봉투를 여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재산 문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유언장은 깔끔하게 정리된 공증 서류였고 그 안엔 따로 손글씨로 덧붙인 유언장이 함께 들어 있었어요. 먼저 공식 문서부터 읽었어요. 본인은 생전 재산의 60%를 윤민정 앞으로 남기며 나머지 20%는 배우자 그리고 20%는 윤아린 명의로 지정함. 문서를 읽자마자 제 손끝이 싸늘해졌어요. 정말로. 할인이에게도 유산을 남기신 거였어요. 엄마도 작은아버지도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공증 도장은 분명히 찍혀 있었고 날짜도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 전이었어요. 하지만요, 진짜 충격은 그 손편지였습니다. 그 안엔 아버지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민정아, 너는 언제나 내 자랑이었다.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고 단단한 내 딸. 내가 끝내 너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다. 할인이에 대한 이야기다. 그 아이는 실수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그 아이도 내 아이였고 나는 너처럼 할인이에게도 아빠이고 싶었다. 하지만 그걸 너한테 말하면 내 마음이 무너질까 두려웠다. 그래서 숨겼다. 그래서 내 곁에서 최선을 다해 아버지였던 거다. 유산에 대해 사람들이 말이 많을 거다. 하지만 난 내 딸들에게 같은 무게의 마음을 남기고 싶었다. 내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기억이다. 민정아, 나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항상 내 편이야. 나중에, 정말 나중에 할인이 손 잡아줄 수 있다면 그땐 내가 웃고 있을 거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가슴이 아프다 못해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졌어요. 아빠 그 한마디만 진짜 아이처럼 그렇게 불러봤어요. 며칠 뒤 엄마는 조용히 제게 물었어요. 너 그 아이한테 가볼 생각은 있니? 응. 내가 이해 못해도 아빤 이해받고 싶었겠지. 엄마의 말에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할인이가 다닌다는 미술학원 근처에 가봤어요. 아무 말 없이 멀리서 그냥 보고 싶었거든요. 그 아이는 낡은 가방을 메고 조심조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고학년쯤 돼 보이는 그 작은 어깨에 세상 다 짊어진 듯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다가갔어요. 할인아. 그 아이가 고개를 돌렸고 저를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언니? 응. 나 너한테 편지 하나 전해줄게. 아빠가 우리 둘한테 남긴 편지야. 편지를 건넸을 때 할인이는 아무 말 없이 그걸 한참 바라봤어요. 마치 손에 들어온 게 종이가 아니라 마지막 희망 같았던 것처럼. 아빠가 우리한테 남긴 거야. 제 말에 그 아이가 눈을 껌뻑이며 물었어요. 우리 진짜 자매예요? 대답을 망설였던 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순간 목이 메였거든요. 응. 진짜야. 근처 벤치에 앉아 할인이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고 안에 담긴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종이를 부여잡은 손끝, 그리고 글자 하나하나를 따라가며 움츠리는 눈동자. 읽는 내내 할인이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 조용한 침묵이 너무 무겁고 또 슬펐어요. 그 편지엔 아버지가 할인이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가 담겨 있었어요. 할인아. 아빠가 너를 사랑했다는 걸 끝까지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너를 보러 가는 날은 항상 두근거렸고 널 안고 돌아서는 날은 평생 마음이 남았단다. 언젠가는 네가 언니를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 민정이는 참 따뜻한 아이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서로 마음이 닿게 된다면 그건 아빠가 가장 기뻐하는 순간일 거야. 넌 내 딸이야. 세상에 내놓지 못했던 내 죄책감이자 동시에 내 가장 순한 사랑이야. 편지를 다 읽은 할인이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 작은 어깨가 들썩이는 걸 보니 조용히 울고 있었던 거예요. 미안해. 제가 무심코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미안함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린이가 고개를 들며 울먹인 얼굴로 말했어요. 언니가 왜 미안해요. 나는 언니가 있어서 좋아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니니까. 그날 이후 우리는 조금씩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먹했지만 하린이는 의외로 마음을 여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언니 오늘도 일기 썼어요. 언니 나 그림 그렸는데 아빠 닮았대요. 언니 며칠 후 작은아버지가 연락을 해왔어요. 민정아 유산 정리 관련해서 다들 모이자고 한다. 하린이 쪽도 오라고 해야겠지? 그게 작아버지. 하린이는 아직 어려요. 아무리 어려도 상속자라고 법적으로 인정됐잖니. 그 말이 맞긴 했지만 뭔가 찝찝했어요. 그렇게 숫자로만 정리되기엔 하린이는 가족이었으니까. 엄마는 조용히 내게 말했어요. 너 마음 정했니? 뭘? 그 아이한테 줄 너목 결국 너한테 달린 거잖아. 나는 한참을 말없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정했어. 우리 가족은 정확히 말해 가족이었던 사람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로 이상하게도 자꾸 서로를 경계하게 됐어요. 작은아버지는 전보다 훨씬 무뚝뚝해졌고 엄마는 여전히 담담한 척하면서도 표정에 슬픔이 그대로 묻어나 있었어요. 상속 관련 회의는 큰아버지 집 거실에서 조촐하게 열렸어요. 작은아버지 부부, 엄마 그리고 아버지 쪽에서 오래 일했던 지인 한 분까지. 윤아린 측은 대리인 통해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작은아버지는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중얼거렸죠. 세상 좋아졌네. 자식이란 작자가 대리인 써서 상속받는 시대야.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하린이는 아이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원하셨던 건 돈보다 가족이었어요. 잠깐의 침묵. 그러곤 그분이 제게 물으셨어요. 윤민정 씨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60%는 법적 상속자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만 그중 일부 하린이한테 넘기고 싶어요. 엄마가 놀란 눈으로 절 쳐다봤고 작은아버지는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어요. 미쳤니? 아니 민정아. 넌 왜 자꾸 그의 편만 들어? 넌 아버지랑 수십 년을 함께한 딸이잖아. 그 애는 뭐야? 사진 몇 장에 편지 몇 줄로 딸 인증된 거야? 그 말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작은아버지. 그 애가 아버지 앞에서 울던 거 못 보셨어요? 그게 연기였다고 생각하세요? 그 편지를 읽고 나서도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난 감정에 휘둘리는 건 딱 질색이야. 그래서 널 걱정하는 거야. 그분이 가볍게 손을 들며 분위기를 수습했어요. 잠깐 모두 진정합시다. 민정 씨 정확히 어떤 결정을 하신 겁니까? 그때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내 목의 60% 중 절반. 30%를 할인이 앞으로 넘길게요. 그게 아버지가 바라셨던 공평한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번 숨을 고르고 나서 딱 잘라 말했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그 아이 할인이 가족으로 인정해주세요. 법적이 아니라도 좋아요. 누가 뭐래도 우리 아버지의 딸이니까요. 그 아이를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말 그만해주세요. 그게 제 조건이에요. 순간 거실은 정적이 흘렀어요. 작은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셨고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 한참 뒤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민정아 너 진짜 커졌구나. 아니야. 그냥 아버지 마음을 이제야 알았을 뿐이야. 며칠 후 할인이를 다시 만났어요. 놀이터 벤치에 앉아있는 아이에게 다가갔죠. 할인아. 고개를 돌린 그 아이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넌 우리 가족이야. 할인이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하다가 입술을 꾹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작은 손, 아버지가 우리 둘을 이어주신 유일한 유산 같았어요. 며칠 뒤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윤민정 씨 선생님 유품 중 확인되지 않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조심스레 건네받은 USB. 그 안엔 단 하나의 영상 파일이 있었어요. 마지막 인사. mp4 파일명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리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컴퓨터에 USB를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아버지가 등장했어요. 혼자 앉아있는 모습. 늘 보던 낡은 셔츠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왠지 더 따뜻했어요. 민정아, 할인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건 내가 너희 곁을 떠났다는 거겠지.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난 둘 다 사랑했어. 방식이 달랐고 시간도 달랐지만 내 마음의 절반엔 민정이가, 절반엔 할인이가 있었어.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하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따뜻한 감정이 전해졌어요. 아버지의 영상은 계속됐어요. 민정아, 네가 날 아빠라고 불러줬을 때 세상이 다 안겨준 것 같았어. 내 웃음, 내 투정, 내 성장 전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 하린아, 너한텐 미안한 게 너무 많다. 아빠 노릇 제대로 해준 적 없는데 넌 항상 웃어줬지. 어린 네가 날 아빠라 불러줬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몰라. 그래도 고마웠다. 둘 다 아빠가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흔적이었어. 화면 속 아버지는 한참 말을 멈추더니 울컥하는 듯 고개를 떨궜어요. 내가 남긴 건 별거 없지만 너희 둘이 서로의 손을 잡아준다면 그게 내가 원하던 마지막 유산이다. 하린아, 민정이 언니는 좋은 사람이야. 그 언니 손 놓지 말아줘. 민정아, 하린이는 아직 어리지만 사랑받고 자라야 하는 아이다. 네가 한 번만 안아준다면 그걸로 아빠 만족해. 영상이 끝나자 우리 둘 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언니, 아빠가 우리 같이 있으라고 했으니까 나 언니 옆에 있어도 돼?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대신 하린이를 안아줬어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순간.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심장이 너무 벅차서 그저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 하린이는 주말마다 우리 집에 놀러 오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밥 더 줄까? 책 읽어줄까? 하는 말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였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린이가 작은 목소리로 엄마에게 물었어요. 저 이모라고 불러도 돼요? 엄마는 순간 멈칫했지만 바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불러줘. 그래야 내가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아. 그날도 평소처럼 하린이는 책가방을 메고 우리 집에 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언니 하고 부르던 그 아이가 이젠 너무 익숙해졌죠. 엄마는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고 하린이도 더는 기죽은 눈빛이 아니었어요. 이제야 조금 가족이라는 단어가 스며드는 기분이 들었다야요. 그날 하린이 손엔 무언가 꽉 쥔 종이 상자가 들려 있었어요. 이거 언니 줘야 할 것 같아서. 이게 뭐야? 아빠 유품 중에 내가 갖고 있던 거야. 그런데 언니가 갖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작은 갈색 상자. 그 안엔 낡은 공책 한 권, 그리고 필름 카메라 한 대, 그리고 봉투 하나. 우리 둘에게 하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거 아빠가 살아계실 때 내가 언니 만나고 싶다고 했을 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너희 둘이 진짜 자매가 되면 그때 열어보라고. 봉투를 열자 두 줄의 문장이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너희가 함께 웃는 날이 온다면 난 그걸로 충분하다. 하린이 손도 잡아주고 민정이 마음도 안아줘. 그 글씨체. 이제는 꿈에서도 나올 만큼 익숙한 아버지의 흔적이었어요. 하린이를 바라보니 그 아이도 울고 있었어요. 조용히 소리도 없이. 우리 아빠 진짜 좋아했던 것 같아. 맞죠? 응. 우릴 진심으로 사랑했어. 우리가 몰랐던 것까지도. 그날 밤 하린이가 잠든 후 나는 조용히 아버지의 방을 다시 열었어요. 살아생전 손도 못 대던 그 공간. 이젠 정리해야 할 시간이 된 것 같았어요. 책장 위에 먼지 쌓인 책들, 사방에 꽂힌 볼펜들, 탁자 위 낡은 손목시계까지. 아버지는 늘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그 안엔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 작은 상자 하나가 더 나왔어요. 그 안엔 내가 어릴 적 그린 그림들, 중학생 때 썼던 일기장 일부, 그리고 아버지가 몰래 쓴 짧은 메모들. 민정이 발표의 날 떨지 말라고 했더니 진짜 잘했다. 내 딸 최고였다. 오늘도 민정이랑 산책. 손이 따뜻했다. 민정이 아프다. 밤새 간호하며 마음이 천갈래.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그걸 하나하나 읽으며 참았던 눈물이 도저히 멈추질 않았어요. 이젠 진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엄마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 옆에 앉아 말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 괜찮아. 정말 괜찮아졌어. 그래 이제 아빠도 편해지셨을 거야. 며칠 후 우리는 작은 추모식을 열었어요. 하린이와 함께 작은 편지 하나씩 써서 풍선에 매달아 날렸어요. 내 편지엔 이렇게 적었어요. 아빠, 덕분에 난 하나 더 얻었어요. 동생이라는 이름의 선물. 하린이는 조용히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추모식을 끝내고 하린이와 함께 걸어 나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풍선은 어느새 점이 되어 멀어졌고 그걸 바라보던 하린이가 조용히 말했죠. 언니, 아빠 지금 우리 보고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웃고 있을 거야. 하늘 제일 맑은 데서 제일 크게. 그날 밤 혼자 다시 아버지 책상에 앉았어요. 더는 두렵지 않았어요. 그 공간도 그 사람도 모두 이제 내 안에 자리 잡았으니까. 한 장 남은 메모가 눈에 들어왔어요. 민정아, 네가 내 딸이어서 고마웠다. 너로 인해 내 삶이 삼다워졌단다. 그 글귀를 끝으로 나는 아버지를 보내기로 했어요. 책상 서랍을 닫고 마지막으로 손끝으로 그 결을 쓸며 중얼거렸죠. 아빠, 괜찮아요. 이젠 저 제 삶을 살게요. 며칠 뒤 할인이와 함께 소풍을 갔어요. 엄마가 도시락을 싸줬고 우린 돗자리를 펴고 가볍게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그날 할인이가 갑자기 제게 물었어요. 언니, 아빠가 없어서 슬플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질문에 한참을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났을 땐 그냥 불러. 마음속으로든 사진 보고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함께야. 할인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나지막히 중얼이듯 말했어요. 아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엄마가 제게 말했어요. 이제 너한테도 봄이 온 것 같다. 응. 아빠한텐 미안했지만 이젠 너도 너 인생 살아야지. 그리고 할인이도 함께.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는 그늘 뒤에 숨어있던 마음을 꺼내놓고 내가 지킬 가족을 만들겠다고. 에필로그 그로부터 3년 후 할인이는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고 나는 작은 출판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책상에 앉아 교정지를 정리하다 무심코 손목시계를 봤는데 그건 아버지가 늘 차고 다니시던 그 낡은 시계였어요. 잘 돌아가지도 않지만 나한텐 그 시계가 언제나 시간보다 더 정확한 마음이었어요. 그 순간 작게 혼잣말처럼 중얼였어요. 아빠, 우리 잘 살아가고 있어요. 아버지의 부재 그리고 뒤늦게 만난 동생. 복잡했던 감정들 속에서 민정은 진짜 가족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의하게 됩니다. 떠난 이의 진심은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기도 하죠.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그리고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미소 한 줌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